자, 오늘 그럼 뉴스 3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제 유가가 네. 다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턱걸이라고 하죠. 턱걸이. 90달러 딱 턱걸이했네요. 아, 그렇습니까? 90.66달러. 야,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게? 네? 이게 그러고 보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가격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확실히. 그런가요? 네, 그래요. 실제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90달러 어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여주시면 어제 이제 사실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 차트를 보시면 유가가 확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저게 시간대별로예요. 아. 네, 그죠? 오전 8시, 네, 9시에 저기 시간대별로인데 확 올랐던 이유가 사실 저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플러스에서 어제 감산 결정을 했거든요. 아저 증산. 그러니까 증산, 네. 더 증산 결정을 발표를 했는데 되게 적었죠. 네, 완전 조금 해가지고 네. 야 이게 뭐냐 이게 아무리 그래도 바이든이 지금 두 번이나 확신돼가지고 좀 누워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확 뿌리냐? 뭐 10만 배럴 뭐 증산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뭐 한 30 최소한 30만 배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도 그 팔순 어르신께서 사우디까지 그 더운 나라까지 가가지고 네. 주먹 악수도 하고 해줬으면은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여지껏 해온 7, 8월의 증산량이 하루 64만 배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확 깎아버린 거예요. 9월에 원유 증산을 10만 배럴 합니다. 그래서 쭉 올랐는데. 근데 축 올랐는데 결국은 저걸 어디서 이제 끌어내렸냐면 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네. 어떻게 늘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29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비계절성 요인으로 인해 전주 대비 446만 7천 배럴이 늘어난 거예요. 네. 비계절성이라는 거죠. 사실 드라이빙 시즌 아니에요. 네. 그 드라이빙 시즌 뭐 계절적인 요인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사실 수요가 많은 시즌인데도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집계한 그 전문가들의 원유 재고는 70만 배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예를 들면 미주호증권의 밥 야거 같은 이제 에너지 선물 책임자는 야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 여름 기간 동안에 드라이빙 시즌이죠. 휘발유 재고를 이전처럼 되돌리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약세장을 의미하는 통계가 나왔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미국 내에서의 수요의 감소가 확연하게 나온 그런 통계가 아까 그 차트를 보셨습니다만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야 이거 10만 배럴 할게 딱 그러니까 확 올랐다. 2% 이상 올랐거든요. 저희 96달러 50센트 정도잖아요. 그죠? 쭉 끌어내려 가지고 이제 저거를 90달러 수준까지도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물론 이제 7월 달부터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뉴스 시간에 뭐 3인방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제 매파 3인방이 야 정신 차리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이런 얘기 할 때 아니거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첼서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여지를 남겼고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또 이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제임스 블라드 그 블라드께서 네. 나오셔가지고 야 이거 연내에 우리가 우리 기준금리를 3.75에서 4.0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2.25에서 2.50이잖아요. 네. 그러면 1.5% 최소한 1.5%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남아 있는 그 FOMC 생각해 보면 한 번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 더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매우 강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국제주 저렇게 떨어지니까 아이 저건 뭐 뒷부가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네. 나스닥이 2% 이상 올랐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국제 유가만 떨어지면은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거 뭐 통화량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제가 봐도 그렇고 이제 이
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국제유가 쭉 만약에 떨어졌다. 만약에 저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뭐 예를 들면 올 가을 정도 가서 저게 70달러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올라가는 국면에서의 국제유가의 역할만큼 떨어지는 국면에서의 국제유가의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논란들 그 지금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도 뭐 레리 서머스하고 뭐 이런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뭐 논박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준의 어떤 강한 통화 정책의 근거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제 유가가 사실 제임스 블러드를 눌러버린. 그래서 과유불급이에요. 네. 네? 네. 이게 안 맞나? 유가가 블러드를 잠식시켜버리는. 과유불급의 유. 과유불급이야. 유가. 그 난 유머를 좀 썼지. 아유, 아침에 여기 써놨잖아. 요거 한번 써먹어야지. 써셨구나. 네, 여러분. 자, 지금부터입니다. 웃으시면 됩니다. 과유불급의 유가입니다. 유. 그래서 이제 이 8월 들어서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정말 반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한 시장을 시현하고 있고 국제 유가를 끌어내려는 바이든의 노력은 무위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 만났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유가에 관련돼서는 사실 바이든보다 빈살만 그 왕세자가 훨씬 전문가거든요. 아람코 최대 주주잖아. 그렇겠죠. 아람코 CEO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양반 안 와도 되는데 좀 있으면 경기 침체되고 그런 데는데 뭘 이렇게 급하게 이게 이제 바이든의 속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쇼잉 해준 거지. 뭔가 액션 하는 그런데 그 액션을 무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국제 유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서 90달러 이 어간까지 하락을 했고 그게 미국 시장의 상승의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쟁 전이 무슨 90달러냐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 저 유가 차트를 보면 한 3월 시작되면서 이제 갑자기 급등을 막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때가 딱 한 90달러 정도긴 합니다. 네, 90 한 1, 2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쟁 우려가 있어서 올랐는지 모르니까 전쟁 발발 전 유가예요. 지금 그렇죠, 수준이. 네. 한 12월 작년 한 11월 요때가 대충 한 80달러 정도 그러니까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상당히 높은 그 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조금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떠난 느낌입니까? 이제 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써놨어요. 증시 떠나는 동학개미 슬슬 돌아오는 외국인.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헤드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팔기도 하고 사기도 그렇죠. 하는 거고 네. 또 개인이 좀 팔면 그건 누군가 받았을 테니까 외국이나 기관일 거고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아마 이런 뉴스의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가끔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의 어떤 매매 이 패턴을 그렇게 분석하는 기사가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간접 투자라고 하죠. 그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는 그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린 이제 그런 여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트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최근 7거래일 동안의 코스피 추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2,300포인트 무너지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7월 초반에. 근데 어쨌든 7월 26일부터도 하루를 제외해 놓고서 2일 날 하루를 빼놓고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가 이제 2,461포인트니까 사실 뭐 3,300포인트에서 찍고 내려온 주가니까 아직 한참 밑에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 7월 달에 최악의 상황보다는 상당한 안정감 같은 거를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워낙 이제 훈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등폭이 적다라는 아쉬움이 있을 뿐 사실 정말 이러다가 이제 뭐 2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분까지도 들었던 때가 한 달 전 아닙니까? 네. 거기서부터는 많이 이제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6월달에 아주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최근 7개월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3,588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게 코스닥에서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스피만 놓고 보면 7,190억 원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냐? 외국인들은 뭐 7월에도 2조 이상 순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8월 들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뭘 팔고 뭘 이제 샀냐 이걸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일 많이 팔았어요. 많이 왜냐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왜냐하면 7월 초에 이게 35만 원 갔던 게 40만 원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3,355억 원어치를 팔아주면서 최근 한 달간 개인 순매도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2등인데 2,100억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이 개인 투자 워낙 많은 종목이긴 하죠. 2,000억. 현대모비스가 1,700억. 공통점이 뭐냐? 바닥권에서 한 10에서 15% 오른 정도. 현대차도 뭐 예를 들면 16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원 다 돼가잖아요. 이런 종목.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단연 개인 순매수 1등이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런데 6월 들어서 이제 6만 원이 붕괴됐는데 그때도 삼성전자 이거 용서 못해 계속 사줬어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사랑하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성의를 보여라. 그랬는데 7월 들어서 다시 이제 6만 원대로 주가가 회복 5만 원대 갔다가 6만 원대 여기서는 이제 팔더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5만 원대 사신 분들이 이익 실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라. 탈출기에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예탁금이 54조 원인데 6월 말 기준으로 57조니까 3조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순매도하고 그냥 다른 종목 사야지 이렇게 대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나 빠져나갈래 이런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작년 말에 예탁금이 67조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54조니까 무려 13조 줄었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냐? 7월 한 달 동안 2조 3천억 원어치 샀고 이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작년 12월에 3조 3천억 산 이후로 가장 월간으로는 이제 많이 산 거죠. 뭘 샀냐? 반대로 한 거예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5,461억 원어치 샀고 LG 에너지솔루션 뭐 4,600억, SK 하이닉스 2,600억, 현대차 1,700억, 삼성 SDI 1,500억 이렇게 샀단 말이죠. 자, 이런 단기 시황에 뭐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고 뭐 반대로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세장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게 외국인이죠. 네. 그죠? 수급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팔아야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자극한 미국 금리의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그렇잖아요. 네. 뭐 금리가 뭐 3.2, 3.3 됐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텐데 포트폴리오 매니저 위에 있는 뭐 본부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헤드들이 야 주식 빼서 좀 채권 좀 주지 그래. 저기 3%대인데 안전하잖아. 뭐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살짝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금리가 급락을 했거든요. 2.6대까지 빠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채권에서의 또 단기 이익 실현한 자금들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하면서 외국인들이 한숨 돌린 거죠. 그래서 신흥국에서의 어떤 매도 러시를 일단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 투자단에서의 가장 첨예하게 지금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야 지금이라도 반등할 때 왜냐하면 내년 경기 안 좋다는데 내년에 크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 그래 반등 둘 때 뭐 이 베어마켓 랠리라며 적당히 하고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3,300 찍고 지금 2,400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정프로 어디 진영이죠? 저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봅니다. 랠리의 시작. 연말까지 엄청 달릴 거예요. 달리는데 올라타시든지 달려가는 저를 보면서 그냥
요거는 여러분 3프로 TV의 공식 입장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정프로 생각이에요, 그냥. 네. 네? 연말 3,800 보겠습니다. 희망사항이죠. 얼마든지요. 3,800? 3,800. 또 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 3,800? 무슨 말씀이세요? 2,800 아니고? 아유, 왜 그러세요? 에이, 3,800 가야죠. 예. Why not? 너무 인기 영화 마냥. 아유, 인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쫓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간다고 어쨌든 봅니다. 지금이 이 강세 약세에 굉장히 첨예한 뭐 한참 여름 휴가 시즌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 저 패널들의 얘기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게 진행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7월 달에는요. 네. 뭐 강세 뭐 이런 얘기하면은 요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희망회로 돌린다 뭐 해가지고 또 개미지옥이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약간 좀 위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세 얘기를 하면 약간 이제 반대 논리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약세 시황까지 훨씬 더 강해요. 강한데 조금은 분위기가. 균형추를 좀 잡아가고 있는 시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전에 저희가 한번 뉴스 시간에도 혹은 네. 몇 번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내가 신용 상태가 좋아지거나 월급 오르거나 하면 네. 이제 내가 현재 내고 있는 금리 대출 금리보다 더 낮게 바꿀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은행에서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막상 해봤더니 네. 안 되는 경우가 그게 이제 많다고요.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라고 하는데 네. 나 얘를 승진했어요, 연봉 올랐어요, 뭐 크레딧 좋아졌어요, 재산 늘었어요. 그러면 신용 대출에 관해서 신용이 좋아졌으면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10건 중에 7건은 은행에서 거절을 당했다라고 어제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나온 거예요. 네. 예를 들면 2021년에 금리 인하 요구 건수가 88만 2천 건이랍니다. 이 중에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게 23만 4,600건. 물론 뭐 거기다 뭐 자료 미비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수용률이 계속 떨어져요. 2018년에 32.6%, 2019년에 32.8%였던 게 2020년에 28.2%, 2021년에 26.6%. 그죠? 계속 그건 뭘까? 예를 들면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도 오르고 내리고 하고 금리 인하 요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뭐 신용이 안 늘었는데 어떻게?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수용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용률이 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정말 이거를 고객의 입장에서 타당하네요. 이렇게 뭔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네. 문제 제기를 이제 윤창현 의원 쪽에서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리를 일정 예대 마진이 수익의 원천인 은행이니까 예금 금리를 올리고 싶고 뭐 뭡니까 대출 금리 낮추고 싶은 게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긴 한데 규정에 돼 있는 것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도 네.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좀 보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떨어지는 게 물론 이제 은행들이 좀 더 가혹하게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이제 돌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수요가 좀 많아서 근데 이제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해갖고 아니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죠. 그렇지. 네. 많이 청구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